말씀드립니다. 야, 이거 너무한 것 같아.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데 누가 날 평가하냐고. 나 진짜 가서 심을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LH가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이런 것들은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뿐만이 아니죠. 다른 걸 취득할 때도. 그쵸. 뭐 농업용 생산 시설, 뭐 창고든 네. 네, 그런 부동산을 하는 거고, 이미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농업법인은 임대사업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농지를 사거나 뭐 농업용 시설을 사셔가지고 임대업을 하시게 되면 농업법인은 안 된다. 그거는 지우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일단은 농지를 농업법인에서 매입을 할 때, 취득할 때. 그쵸. 취득할 때 취득세에 대한 부분, 뭐 이미 여러 차례 찍었지만 한번 좀 요약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 취득세 감면이 있죠. 농지는 75%, 농지 아닌 건 50%죠. 네. 이제 이거 감면을 받는데 중요한 게 예전에도 저희 영상 많이 찍었지만 농업 경영체라는 걸 갖고 있으셔야 된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법인이. 그렇죠. 그리고 급하게 샀으면 3개월 내에는 무조건 취득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최초 설립하신 그렇죠. 분들, 예, 설립한 분들 같은 경우 90일 이내에 농업 경영체를 등록을 해서 농지 취득 이후에도 네. 이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혹시 이 내용을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법인 하신 지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났는데 농지 취득하고 90일 이내에 받으면 된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 오셨더라고요. 저번에. 네, 그렇죠. 설립하신 분들만 예외적으로. 맞습니다. 왜냐면 설립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농업경영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사례가 있었는데 네. 뭐가 있죠.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취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인도 받고 개인도 받아야 되는데 좀 까다로워졌다. 그래가지고 사실 반려받은 분이 최초로 탄생을 해가지고 왜 반려를 받으셨나요? 일단 상대방의 의견은 농업법인이 농업을 할 것 같지 않다. 그걸 누가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농지위원회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제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회사의 규모, 그 다음 회사의 구성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보고 농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 농지 취득에 대한 농지취득 발급을 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처럼 아직도 오해하셔가지고 그냥 대충 하면 돼. 법무사가 알아서 쓰면 돼. 이러시는 분들인데, 이제는 큰 코 다친다. 예, 정확하게 본인의 이제 경영 능력과 경영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셔서, 예, 장문의 편지를 쓰시던, 몇 편지는 이제 오해시고, 구체적인 이제 디테일한 내용과 서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 꼭 말씀드립니다. 야, 이거 너무한 것 같아.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데 누가 날 평가하냐고. 나 진짜 가서 심을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LH가 터지면서 이제 재반 여건을 보는데, 사실은 이제 사후 관리가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가산금을 붙여서 과태료를 물리든 하면 엄청 되는데, 센데, 그게. 공지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감탄 거쳐야 썼네. 된다. 네. 일단 그렇고, 이게 이제 취득 단계에서 요 정도 유의사항이라 그러면 보유 단계에서도 네. 주의할 게 있다고 하는데요. 보유 단계에서는 이제 아까 그거랑 같잖아요. 취득할 때 농사 짓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유할 때는 이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을 남겨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농시증 발급하실 때 농업계획서에 보면 보통 1년 단위의 계획이 있거든요. 네. 고구마를 심어서 어떻게 해서 뭘 하겠다, 옥수수를 심어서 뭘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돼야겠죠. 그렇죠. 종자를 샀는지 심어져 있는지. 근데 간혹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구마를 심기로 했는데 이게 조금 농업 경영 상황이 좋지가 않고, 네. 이거 고구마 심었다가는 저가가 될 것 같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작물을 바꿨어. 그럼 문제가 될 거야 하는데, 아니죠. 그렇죠. 작목은 바꿀 수 있다. 그럼요. 그런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 단지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업행위를 안 해가지고 휴경지를 두면 그에 대한 이유를 밝히셔야 되고요. 그게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 경영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농사 짓는 게 보이던가 아니면 그게 안 보이는 또 농작물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무상으로 메인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농약을 산다던가 뭐 인건비를 쓴다던가 농산물을 판다던가 이 기록들에 대한 걸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서류도 증빙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럼요. 실사가 나갔을 때 확인해야 되는데, 실사 나갔을 때 이 농지 취득과 관련해서 농업법인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요. 농업법인이 그 법인의 요건을 계속해서 갖추고 있냐, 이것도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황당합니다. 농업법인이 정말 농사를 지었어요. 이분이 자신의 모든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하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매출도 하고 뭐 농약도 사고 진짜로 파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류만 갖고 하지 않습니까? 서류를 쫙 봤더니 농업인이 없네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냐? 내가 농업인인데 내가 농사 다 짓잖아요. 근데 농업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 이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개인이 본인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법인으로 이제 사업을 다각하고 확장하시면서 농지를 모두 법인으로 넣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농지는 법인 거, 그렇죠. 농사는 법인이 짓는 거. 네. 그렇다면 우리 개인 농업인은 설립 당시에는 농업인 자격을 갖고 있었으나 설립 이후에는 개인의 농지, 즉 농업 경영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황당한 경우긴 한데, 아니 그걸 지적사항으로 잡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요거는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저희 영상 통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아, 농지는 좀 남겨놔야겠구나. 아니면 개인 농지는 따로 임대를 해야겠거나 네. 매입해야겠구나 하는데, 또 추가적인 문제가 농업법인 설립할 때, 그 농업인 자격이 농업 경영체가 있는지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가적으로 그게 아니고 농업인 확인서를 갖고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네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어서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농업인 확인서 그것도 설립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농업인 확인서는 갱신이 3개월이세요. 유효기간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3개월마다 갱신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실사가 나온 거죠. 주주로 박민수 농업인님 계시는데 농업인 확인서 갖고 오세요. 갱신 안 하셔서 없네요. 네. 그러면 이제 물론 다시 갱신을 하면 되는데 당시에 농업인 확인서를 받았던 근거가 있겠죠. 다른 영농조합법이나 농업법인의 임직원이었던가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미 상실이 된 경우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은 사실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면 쉽게 이해가 될 거고 그렇죠. 네, 만약에 꾸준히 안 보고 이 영상만 보신 분들이면 아니 농지 사야 돼 말아야 돼 너무 복잡한데 농업법인은 뭐야 이러실 수 있는데 분명 이제 길은 있으니까 핵심은 그거 같아요. 갑자기 닥치면 힘든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대비만 잘 해놓으면. 그렇죠. 일단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면 농지는 미래드림과 함께. 저는 농업법인은 미래드림과 저희가 이거 좀 짰는데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